2021년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왜 최고 인재 598명을 해고했을까요? 우리 일자리의 대부분을 기계가 대신한다면 기계가 인간을 대신할 미래는 훨씬 빠르게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코일9 확산도 내년이면 회복될 거야. 백신도 상용화되고 있으니 내년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하반기에는 분명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2020년에 더 큰 공포와 불안을 아는 채 2021년을 맞이한다면 어제처럼 오늘을 살면서 내일은 더 좋아질 거란 막연한 희망을 갖고 계시다면 어린아이가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이 코일9 이전 8.7%에 비해서 2020년에 2배 이상 19.4%로 늘어났습니다.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50년까지 현재의 일자리 중 50% 이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들 함께 보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켄쇼, 트레이더 598명을 해고하다. 신입사원 켄쇼가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 입사합니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않고 퇴근도 안 하며 오로지 일만 합니다. 그것도 매일 24시간 내내 천재 수준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말이죠. 켄쇼는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하는 일을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냅니다. 그것도 600명이 일한 것보다 더 큰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덕분에 598명은 더 이상 회사에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600명 중 남은 2명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인공지능 켄쇼를 뛰어넘어서일까요? 인공지능 켄쇼의 업무를 보조할 최소 인력이 필요하기에 600명 중 2명은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의사와 인간 명의의 대결. 8,500개 이상의 의료 정보, 120만 편 이상의 의학 논문, 400만 건 이상의 제약 특허, 1억 명 이상의 환자 정보, 2억 명 이상의 생체 정보. 위의 내용을 공부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게다가 공부를 했다 손 치더라도 얼마나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미국 종양학회에 따르면 인간 의사들의 암 진단 정확도는 8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공지능 의사 왓슨은 어떨까요? 방광암 91%, 췌장암 94%, 대장암 98%, 자궁경부암 100%. 의사들의 정확한 진단율보다 높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폐암 진단의 경우 인간 의사의 경우 50%에 불과한 암 진단 정확도를 왓슨은 인간보다 40% 높은 90%의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왓슨은 인간 의사에게 조언의 형태를 띤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왓슨 의사를 도입한 가천대학교 길병원의 흥미로운 실험이 눈길을 끕니다. 2016년 암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만일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가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명 모두 인공지능 의사 왓슨의 처방을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 환자들은 인공지능 의사를 인간 의사보다 더 편안하게 여기고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 인공지능 의사 왓슨과 상담 시 자신의 치부를 더 솔직하게 드러내고 슬픈 감정도 더 잘 드러냈으며 상대에게 일부러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에는 집을 관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당신과 가족의 컨디션을 수시로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기미가 보이면 즉시 알려주며 처방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 의사가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해줬다라면 인공지능 시스템은 질병이 발생할 환경조차 용납하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변호사와 판사도 사라진다. 로펌 같은 법률 회사에서 인공지능에게 법률 업무를 맡기는 것을 리걸테크라고 합니다. 미국은 2011년부터 도입하였으며 지금은 1,400개가 넘는 법률 회사에서 인공지능에게 법률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역시도 2020년까지 개인회생, 파산재판에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회사 JP모건 체이스의 사내법무팀 변호사들은 매년 약 12,000건의 계약 업무를 처리하는데 여기에는 약 36만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번엔 인공지능 변호사에게 12,000건을 맡겨봅니다. 처리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며칠? 몇 시간? 놀라지 마세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 변호사가 300건을 처리하는 시간 동안 인공지능 변호사는 60만 건을 처리합니다. 80%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냈습니다. 그럼 당신이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 CEO라면 인건비를 주고 기존처럼 변호사를 고용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 변호사에게 맡기겠습니까? 최근에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인간 변호사들이 인공지능 변호사와 맞붙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0명의 변호사가 로지스라는 인공지능 변호사와, 이스라엘에서는 로긱스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변호사와, 영국에서는 100명의 인간 변호사들이 케이스 크런처 알파라는 인공지능 변호사와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누구의 승리였을까요? 아쉽게도 인간 변호사들의 참패였습니다. 만일 전 세계 인간 판검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편견과 차별에 기반한 수사와 재판도 사라지고 정관예우라든가 후관예우 같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정에서 맨 처음 재판을 받는 3명의 석방 확률은 맨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는 3명보다 2배에서 6배 이상 높다. 미국과 영국의 판검사들은 같은 죄를 저질러도 유색인종에게 구형을 더 높게 하고 형량도 더 많이 선고한다.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으로 위와 같은 편향적 수사나 충동적 판결은 사라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사. 다른 전문직과 달리 교사는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직업이라는 얘기가 있으나 실제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친구나 선생님보다 더 편안하게 느끼고 더 친근하게 여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비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죠. 인공지능 교사는 아이들을 자기도 모르게 편애하는 일도 없고 차별하는 일도 없으며 인상을 쓰는 일도, 화를 내는 일도, 소리를 지르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 경영인, CEO의 주된 업무는 임직원을 관리하는 일, 기업 이미지와 자본을 관리하는 일, 여러 데이터를 참고해서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판단을 내리는 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일 등은 인공지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 가장 쉽게 인공지능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입니다. 인사관리, SKCNC, 롯데그룹, LG하이프라자, 한미약품, JW 중해제약, KGA 등이 인사관리 업무 중 하나인 신입사원 선발을 인공지능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인공지능 면접관은 입사 지원서를 인간 면접관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검토합니다. 그뿐 아니라 심층 면접을 진행할 때는 인간이 알아차리기 힘든 미세한 눈떨림이라든지 목소리 떨림, 얼굴 색깔의 변화 같은 것은 물론이고 심장 박동과 뇌파까지 체크합니다. 한마디로 가장 적합한 인재를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혁신처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민원 담당 공무원 50% 이상, 경찰, 소방 등 현장 공무원 25% 이상, 직무 담당 공무원 25% 이상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 공무원이야말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기 쉬운 직업군입니다. 이유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재무분석사 등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과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인공지능에 의한 전문직 대체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인공지능에 의한 전문직 대체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 때는 2025년이 될 것이다. 2025년에서 2035년 사이에 전문직의 10에서 30%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어 실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2045년부터는 전문직의 80에서 90%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비대면 온라인 쇼핑과 무인 편의점, 무인 빨래방, 무인 노래방과 모텔 등 이미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빠르게 인공지능 시스템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현재는 모든 통제를 내가 하고 있기에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백과사전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 네이버나 구글링을 합니다. 이젠 읽는 것 자체도 귀찮아서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 AI는 귀신같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영상들을 추천 영상으로 보여주고 모르는 문제 하나 검색하려고 들어갔다가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1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경험들은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 내가 스마트폰을 통제한 것인가요? 아님 스마트폰의 알고리즘 AI가 나를 통제했을까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인공지능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공감 능력은 없습니다. 공감을 통해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창조적 상상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청각장애를 가진 어머니 때문에 가슴 아파하다가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새로운 보청기를 발명할 수 있을까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만이 인공지능보다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감염병의 확산으로 미래예측 자체가 힘들어진 시대에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했던 일자리 역시도 인공지능 AI가 휩쓸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시대,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책 8를 참고하였습니다.